별보다 따뜻한 마음, 달빛이 아주 고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신기하게도 밤이 오면 더 아름다워졌지요. 낮에는 평범한 들판과 지붕과 나무들이 보였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우물가의 돌도 반짝이고 창틀에 올려둔 화분도 반짝이고 마을 끝 작은 다리 아래 흐르는 시냇물도 마치 별을 품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나면 집 앞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어른들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오늘은 달이 참 동그랗다느니 별이 유난히 많다느니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시계탑이 하나 있었어요.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어요. 시계탑 꼭대기에는 둥근 유리창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리창은 밤마다 달빛을 모아 더 환하게 빛났어요. 마을 아이들은 그것을 작은 달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하늘의 달이 아니라 시계탑 꼭대기에서 빛나는 그 둥근 유리창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새 모두가 그 이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는 온유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온유는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뛰어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혼자 조용히 걷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바람 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오래 바라보는 것도 좋아했지요. 누군가는 그런 온유를 조금 느린 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온유는 느린 아이가 아니라 자세히 보는 아이였어요. 온유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작은 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요. 잘 자, 작은 달.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온유의 할머니는 그런 온유를 보며 웃곤 했어요. 온유야, 너는 참 신기하구나. 사람들은 달을 보기만 하지 인사까지 하는 아이는 드문데 그럼 온유는 수줍게 말했어요. 작은 달은 늘 거기 있잖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마을을 보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세상에는 늘 거기 있는 것들이 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지. 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란다. 온유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날 이후 온유는 작은 달을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아침에 시계탑 앞을 지나갈 때도 올려다봤고 학교에서 돌아와 해가 지기를 기다릴 때도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낮부터 바람이 조금 이상했어요. 세차게 부는 건 아닌데 자꾸만 방향을 바꾸며 마을 사이를 맴돌았지요. 새들도 낮게 날았고 강아지들은 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온유는 괜히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원래 이런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계탑 꼭대기에 작은 달이 빛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구름 때문인가 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진짜 달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는데 시계탑의 작은 달만 깜깜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달이 없어졌어. 왜 안 빛나지? 누가 꺼버린 거 아니야?
어른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시계탑을 올려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은빛으로 반짝였을 둥근 유리창이 오늘은 그저 검은 원처럼 보였어요. 마을의 밤은 생각보다 빠르게 어두워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작은 달 하나 안 보인다고 밤이 이렇게 낯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늘 은은하던 골목이 무겁고 깊어 보였고 익숙한 길도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일찍 집으로 들어갔고 어른들도 창문을 꼭 닫았어요. 온유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봐도 작은 달은 보이지 않았어요. 익숙한 곳이 비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쓸쓸한 일이었어요. 온유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져 이불을 꼭 쥐고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작은 달 이야기뿐이었어요. 시계탑이 낡아서 그런가 봐. 유리창이 깨진 건 아닐까? 밤새 누가 올라간 건 아니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다들 밝지 않았어요. 평소엔 몰랐는데 작은 달이 사라지니 마을 전체가 조금 지쳐 보였거든요. 온유는 학교에서도 자꾸 시계탑 쪽만 생각났어요. 공책에 글씨를 쓰다가도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가도 자꾸만 그 검은 둥근 창이 떠올랐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온유는 곧장 시계탑으로 달려갔어요. 시계탑 아래에는 이미 몇몇 어른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다리를 가져와 보기도 하고 문을 열 수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지만 오래된 문은 꽉 닫혀 있었어요. 열쇠를 가진 관리 아저씨는 멀리 있는 친척 집에 갔다고 했고 오늘 안에는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아쉽다는 듯 흩어졌어요. 며칠만 기다려보자. 괜히 위험하게 올라가면 안 되지.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온유는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별일 아니겠지. 정말 별일이 아니면 좋겠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건 왠지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달은 늘 제자리에서 마을을 비춰줬는데 정작 빛을 잃자 모두들 내일로 미루고 있었으니까요. 온유는 시계탑 아래 벤치에 앉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그때였어요. 까까만 까마귀 한 마리가 시계탑 난간에 내려앉았어요. 온유는 깜짝 놀랐지만 까마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갸웃했지요. 온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도 작은 달이 걱정돼? 까마귀는 다시 한번 까악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대답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온유는 결심했어요.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혼자서는 무서울지도 몰랐어요. 어른들이 알면 당장 말릴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온유는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자 온유는 작은 손전등 하나와 할머니가 챙겨준 작은 목도리 그리고 주머니 속 사탕 2개를 가지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달빛은 흐렸지만 길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계탑 앞에 도착하자 낮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건물처럼 느껴졌어요. 낮에는 그저 익숙한 탑이었는데 밤에는 마치 오래전 이야기 속 문처럼 보여 조금 떨렸어요. 온유는 탑 옆을 천천히 돌다가 뒤쪽 담쟁이 아래에 작은 창문 하나가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아이 한 명쯤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온유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조금만 보고 올 거야. 작은 달이 왜 아픈지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말하며 조심조심
창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탑 안쪽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 냄새와 차가운 돌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먼지가 반짝였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위로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한 발 계단을 올랐어요. 삐걱삐걱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려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기만 하진 않았어요. 꼭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한참을 올라가자 계단 중간쯤에 작은 방 하나가 나왔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새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온유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아주 뜻밖의 장면이 보였어요. 방 한가운데 오래된 톱니바퀴와 줄, 시계추들 사이에 아주 작은 빗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정말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달빛처럼 희고 부드럽게 빛났어요. 그런데 그 빛은 자꾸 약해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온유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작은 달. 그러자 그 빗덩어리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둥근 얼굴에 별가루 같은 눈썹, 우윳빛 볼, 그리고 조그만 팔과 다리가 있는 아주 작은 달 아이 같았어요. 온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작은 달도 온유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작은 달이었어요. 너 나를 볼 수 있니? 온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정말 있었구나. 작은 달은 조금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유리창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온유는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나는 매일 너한테 인사했어. 잘 자, 작은 달 하고. 그러자 작은 달의 얼굴이 아주 조금 밝아졌어요. 그 인사 들었어. 온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매일 들었어. 그래서 덜 외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유는 왠지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거기 있던 작은 달이 사실은 정말 듣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런 작은 달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건드렸지요. 온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빛나지 않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작은 달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빛이 자꾸 흩어져. 예전엔 마을의 창문 불빛, 웃음소리, 다정한 인사들로 내가 환해졌는데 요즘은 자꾸 어두워져. 사람들이 바쁜 건 알아. 피곤한 것도 알고. 그런데 다들 서두르기만 해서 서로를 잘 보지 않게 됐어. 감사하다는 말도 줄고 기다려주는 마음도 줄고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 그래서 내가 모으던 빛이 자꾸만 사라져버렸어. 온유는 그 말을 금방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빛은 전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도 난다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작은 달은 다시 말했어요. 나는 혼자 빛날 수 없어.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오래 빛날 수 있어. 그런데 요즘 마을에는 걱정도 많고 짜증도 많고 서운한 마음도 많아졌어. 그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어. 온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작은 달은 슬프게 웃었어요. 너 혼자서는 어려워. 해봐야 알아.
온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작은 달은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마을에 흩어진 잃어버린 빛을 모아오면 돼. 하지만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생각할 때만 작은 조각처럼 나타나거든. 그걸 3개 모으면 나는 다시 빛날 수 있어. 온유는 금세 물었어요. 어디로 가면 돼? 작은 달은 손가락처럼 작은 팔을 들어 아래를 가리켰어요. 가까운 곳부터 찾아봐. 빛은 멀리 있지 않아. 늘 지나치던 곳에 숨어 있을 거야. 온유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알겠어. 기다려. 그렇게 온유의 작은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빛 조각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시계탑에서 내려온 온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빵집 앞을 지났어요. 그 빵집 아주머니는 늘 환하게 인사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가게불은 켜져 있었지만 문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지요. 온유는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빵집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다가 억지로 웃었어요. 아이고, 온유구나. 이 늦은 시간에 왜 안 자고 있니? 온유는 대답 대신 아주머니 손등을 봤어요.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목은 조금 부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많이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빵집 아주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른들은 이상하게도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힘들어요? 하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 힘들지. 남편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째 일을 못 하거든. 그래도 빵은 구워야 하니까 혼자 하다 보니 좀 지쳤나 보다. 온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는 웃었어요. 내가 뭘 도와주니? 문 앞 정리는 할 수 있어요. 온유는 작은 손으로 빵집 앞 바구니를 정리하고 넘어진 입간판을 세우고 바람에 날린 종이도 주워 담았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주머니의 얼굴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다 하고 나자 온유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달콤한 거 먹으면 조금 힘날 수도 있잖아요. 아주머니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사탕을 받아들었지요. 고맙다. 온유야. 그 순간이었어요. 아주머니의 앞치마 주머니 근처에서 조그만 빛 알갱이 하나가 톡 하고 떠올랐어요. 마치 눈송이처럼 가볍고 반딧불처럼 작은 빛이었어요. 온유는 숨을 멈췄어요. 보였다. 온유는 두 손을 모아 그 빛을 살며시 감쌌어요. 빛은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고 포근하고 꼭 누군가의 고마운 마음을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빛 조각이다. 온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번째, 빛 조각은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나타났어요. 온유의 짝꿍인 다온이는 원래 활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지요. 쉬는 시간에도 놀러 나가지 않고 책상만 보고 있었어요. 온유가 물었어요. 다온아, 어디 아파? 다온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데 목소리가 금방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온유는 더 묻지 않고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다온이가 아주 작게 털어놓았지요. 내가 어제 그린 그림을 동생이 찢어버렸어. 대회에 내려고 며칠 동안 그린 건데 엄마는 다시 그리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그리는 건 그 그림이랑 다른 거잖아. 온유는 다온이의 공책 한쪽에 남아있는 찢긴 종이 조각을 봤어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았어요. 온유는 말했어요. 다시 그리는 건 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다시 담을 수 있잖아. 다온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자신 없어. 온유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기 색연필 통을 앞으로 밀었어요. 그럼 내가 옆에 서 있어. 줄게. 내가 다시 그릴 때까지. 다온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온유를 봤어요. 진짜? 잘 그리는 건 못 도와줘도 혼자 아니게는 해줄 수 있어. 그 말에 다온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새 종이를 꺼냈지요. 그날 점심시간 내내 온유는 다온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색연필을 깎아주고 지우개를 주워주고 물을 떠다주고 가끔은 정말 예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림이 완성되었을 무렵 다온이의 얼굴은 아침과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다시 해낼 수 있다는 표정이었지요. 고마워, 온유야. 그때 다온이의 그림 위에서 두 번째 빛 조각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햇살 한 점이 종이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반짝였죠. 온유는 미소를 지으며 그 빛을 손안에 담았어요. 이제 2개. 하지만 세 번째 빛 조각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온유는 마을 곳곳을 살폈어요. 우물가, 장터, 다리 아래, 작은 공원, 학교 운동장, 집 앞 골목까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혼자 울고 있는 아이 옆에도 앉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번째 빛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날이 다시 저물기 시작하자 온유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작은 달이 더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그날 밤 온유는 다시 시계탑으로 갔어요. 작은 달은 어제보다 더 희미해져 있었어요. 온유는 서둘러 2개의 빛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봐, 2개나 모았어. 작은 달은 분명 기뻐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고마워, 온유야.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제일 어려워. 왜? 마지막 빛은 누군가를 돕는 마음만으로는 생기지 않아. 마지막 빛은 용서하거나 먼저 손을 내밀거나 자기가 가진 가장 아까운 걸 나눌 때 생겨. 온유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가장 아까운 걸 나누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유는 할머니 말을 떠올렸어요. 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나누는 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마을 끝에 사는 도윤이라는 아이가 강가에서 넘어져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평소 조금 심술꼬는 아이였어요. 말도 툭툭하고 친구 장난감을 괜히 빼앗아 보기도 했고 예전에 온유에게 못생긴 그림이라고 놀린 적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도윤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발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도윤이를 보고도 다들 멀찍이 서 있기만 했어요. 온유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윤이는 발 하나를 들고 훌쩍였어요. 어제 새로 산 신발인데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이들 중 누군가가 작게 말했어요. 맨날 남 괴롭히더니 잘 됐다.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이 킥킥 웃었어요. 온유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도윤이가 잘못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 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강가는 어젯밤 비 때문에 물살이 조금 빨라져 있었어요. 신발은 아마 작은 바위 근처에 걸려 있을지도 몰랐지만 쉽게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때 온유는 자기 발을 내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장화가 있었어요. 연한 파란색의 작은 별무늬가 있는 온유가 가장 아끼는 신발이었지요. 비 오는 날마다 그것을 신고 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온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윤아, 도윤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일단 내 장화 한 짝 신어. 맨발로 있으면 다쳐. 도윤이는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너 그거 제일 아끼잖아. 응. 그래도 지금은 내 발이 더 급하잖아.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들도 조용해졌지요. 온유는 장화를 벗어 도윤이 발에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양말만 신은 채 차가운 강가돌 위로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주변 어른들이 달려와 위험하다고 했지만 온유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천천히 바위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물에 젖은 신발 한 짝을 건져 올렸지요. 도윤이는 울다가 웃다가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내 신발 진짜 찾았다. 그리고 온유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온유가 물었어요. 뭐가? 전에 너 놀린 거. 그리고 맨날 못되게 군 거. 근데 넌 왜 나 도와줘? 온유는 젖은 손을 털며 말했어요. 지금 우는 네가 그냥 불쌍했어. 그리고 누가 잘못했어도 아플 땐 도와줘야 하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이의 가슴 앞에서 그리고 온유의 젖은 장화 위에서 동시에 환한 빛이 피어올랐어요. 이전보다 훨씬 크고 맑은 빛 조각이었어요. 마치 새벽별 하나가 낮에 잠시 내려온 것 같았지요. 온유는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빛이다. 세 번째 빛 조각을 손에 담는 순간 온유의 손끝에서 가슴으로 따뜻함이 퍼졌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과 아끼는 걸 내어주는 마음은 생각보다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따뜻함을 주는구나 하고요. 온유는 곧장 시계탑으로 달려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전보다 덜 무섭게 들렸어요. 작은 달은 거의 꺼질 듯 희미했지만 온유가 들어오자 아주 작게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다 모았어. 온유는 두 손을 펼쳤어요. 첫 번째 빛은 지친 사람에게 건넨 다정함이었어요. 두 번째 빛은 혼자 포기하지 않게 옆에 있어준 기다림이었어요. 세 번째 빛은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내민 손이었지요. 세 개의 빛 조각은 온유의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리고 작은 달 앞으로 다가가자 마치 집을 찾은 새들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조용히 작은 달의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탑 안가득 부드러운 빛이 번졌어요. 오래된 톱니바퀴가 은빛으로 반짝였고 벽에 앉아있던 먼지들까지 작은 별가루처럼 빛났어요. 작은 달의 볼은 다시 둥글고 환해졌고 눈빛은 밤하늘처럼 맑아졌어요. 작은 달은 두 손을 모아 온유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너는 빛을 모은 게 아니라 빛이 왜 생기는지 보여줬어. 온유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시 빛날 수 있어? 작은 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이번엔 전처럼 그냥 비추기만 하진 않을 거야. 나도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빛을 더 잘 기억할 거야. 그리고 작은 달은 천천히 떠올랐어요. 방 안의 빛이 둥근 유리창 쪽으로 모이더니 순식간에
시계탑 꼭대기로 번졌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창문을 열었어요. 작은 달이 돌아왔어요. 그전보다 더 환하고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부시게 밝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골목길은 다시 다정해 보였고 나무 그림자는 무섭지 않았고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도 이전보다 포근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다시 환하게 인사하기 시작했고 가끔 남는 빵을 이웃들과 나누었어요. 다온이는 그림 대회에 다시 출품했고 도윤이는 예전보다 훨씬 덜 심술터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두 완벽하게 착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피곤한 날도 있었고 짜증나는 날도 있었고 괜히 서운한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라 잊고 있던 걸 보여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작은 달이 사라진 며칠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미루고 살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먼저 기다려주는 마음, 지친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그런 것들이 모이면 마을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도요. 온유는 여전히 매일 밤 창문을 열었어요. 잘 자, 작은 달. 그러면 시계탑 꼭대기의 둥근 빛이 전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물었어요. 온유야, 작은 달은 아직도 네 인사를 듣고 있을까? 온유는 빙긋 웃었어요. 듣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작은 달만 듣는 건 아닐 거야. 할머니는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럼 누가 또 듣는데? 온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듣고 있을 거야. 조금 더 잘 보려고 하면 다 들리잖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온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에서는 시계탑의 작은 달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둥근 유리창일 뿐이었지만 정말 자세히 본 사람에게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빛은 단지 달빛만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걱정한 마음, 괜찮냐고 물어본 용기, 혼자 두지 않으려는 다정함, 미안하다고 말한 진심, 그리고 먼저 내민 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음이 바쁘고 복잡한 날이면 더욱 그랬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혼자서는 오래 빛날 수 없단다. 빛은 나누어질 때 더 환해지는 거야.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어둡게 느껴진다면, 혹시 누군가가 차갑게 느껴지고 세상이 전보다 덜 반짝인다고 느껴진다면 아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하고 한 번 더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해도 돼. 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 하고 그러면 어쩌면 누군가의 작은 달이 다시 켜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려던 그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준다는 걸 우리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그날 밤도 온유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기 전에 작은 달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달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빛났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오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봐줘서 온유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내일도 그럴게. 그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어요. 서두르지 않는 바람이 지붕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별빛은 나무 끝에 살짝 걸터 앉고 시계탑의 작은 달은 오늘도 말없이 모두를 비추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서로를 비출 수 있도록 다정하게 기억해주고 있었겠지요. 별보다 따뜻한 마음, 달빛이 아주 고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신기하게도 밤이 오면 더 아름다워졌지요. 낮에는 평범한 들판과 지붕과 나무들이 보였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우물가의 돌도 반짝이고 창틀에 올려둔 화분도 반짝이고 마을 끝 작은 다리 아래 흐르는 시냇물도 마치 별을 품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나면 집 앞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어른들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오늘은 달이 참 동그랗다느니 별이 유난히 많다느니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시계탑이 하나 있었어요.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어요. 시계탑 꼭대기에는 둥근 유리창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리창은 밤마다 달빛을 모아 더 환하게 빛났어요. 마을 아이들은 그것을 작은 달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하늘의 달이 아니라 시계탑 꼭대기에서 빛나는 그 둥근 유리창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새 모두가 그 이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는 온유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온유는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뛰어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혼자 조용히 걷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바람 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오래 바라보는 것도 좋아했지요. 누군가는 그런 온유를 조금 느린 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온유는 느린 아이가 아니라 자세히 보는 아이였어요. 온유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작은 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요. 잘 자, 작은 달.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온유의 할머니는 그런 온유를 보며 웃곤 했어요. 온유야, 너는 참 신기하구나. 사람들은 달을 보기만 하지 인사까지 하는 아이는 드문데 그럼 온유는 수줍게 말했어요. 작은 달은 늘 거기 있잖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마을을 보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세상에는 늘 거기 있는 것들이 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지. 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란다. 온유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날 이후 온유는 작은 달을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아침에 시계탑 앞을 지나갈 때도 올려다봤고 학교에서 돌아와 해가 지기를 기다릴 때도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낮부터 바람이 조금 이상했어요. 세차게 부는 건 아닌데 자꾸만 방향을 바꾸며 마을 사이를 맴돌았지요. 새들도 낮게 날았고 강아지들은 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온유는 괜히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원래 이런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계탑 꼭대기에 작은 달이 빛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구름 때문인가 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진짜 달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는데 시계탑의 작은 달만 깜깜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달이 없어졌어. 왜 안 빛나지? 누가 꺼버린 거 아니야? 어른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시계탑을 올려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은빛으로 반짝였을 둥근 유리창이 오늘은 그저 검은 원처럼 보였어요. 마을의 밤은 생각보다 빠르게 어두워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작은 달 하나 안 보인다고 밤이 이렇게 낯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늘 은은하던 골목이 무겁고 깊어 보였고 익숙한 길도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일찍 집으로 들어갔고 어른들도 창문을 꼭 닫았어요. 온유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봐도 작은 달은 보이지 않았어요. 익숙한 곳이 비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쓸쓸한 일이었어요. 온유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져 이불을 꼭 쥐고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작은 달 이야기뿐이었어요. 시계탑이 낡아서 그런가 봐. 유리창이 깨진 건 아닐까? 밤새 누가 올라간 건 아니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다들 밝지 않았어요. 평소엔 몰랐는데 작은 달이 사라지니 마을 전체가 조금 지쳐 보였거든요. 온유는 학교에서도 자꾸 시계탑 쪽만 생각났어요. 공책에 글씨를 쓰다가도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가도 자꾸만 그 검은 둥근 창이 떠올랐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온유는 곧장 시계탑으로 달려갔어요. 시계탑 아래에는 이미 몇몇 어른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다리를 가져와 보기도 하고 문을 열 수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지만 오래된 문은 꽉 닫혀 있었어요. 열쇠를 가진 관리 아저씨는 멀리 있는 친척집에 갔다고 했고 오늘 안에는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아쉽다는 듯 흩어졌어요. 며칠만 기다려보자. 괜히 위험하게 올라가면 안 되지.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온유는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별일 아니겠지. 정말 별일이 아니면 좋겠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건 왠지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달은 늘 제자리에서 마을을 비춰줬는데 정작 빛을 잃자 모두들 내일로 미루고 있었으니까요. 온유는 시계탑 아래 벤치에 앉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그때였어요. 까까만 까마귀 한 마리가 시계탑 난간에 내려앉았어요. 온유는 깜짝 놀랐지만 까마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갸웃했지요. 온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도 작은 달이 걱정돼? 까마귀는 다시 한번 까악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대답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온유는 결심했어요.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혼자서는 무서울지도 몰랐어요. 어른들이 알면 당장 말릴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온유는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자 온유는 작은 손전등 하나와 할머니가 챙겨준 작은 목도리 그리고 주머니 속 사탕 2개를 가지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달빛은 흐렸지만 길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계탑 앞에 도착하자 낮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건물처럼 느껴졌어요. 낮에는 그저
익숙한 탑이었는데 밤에는 마치 오래전 이야기 속 문처럼 보여 조금 떨렸어요. 온유는 탑 옆을 천천히 돌다가 뒤쪽 담쟁이 아래에 작은 창문 하나가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아이 한 명쯤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온유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조금만 보고 올 거야. 작은 다리 왜 아픈지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말하며 조심조심 창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탑 안쪽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 냄새와 차가운 돌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먼지가 반짝였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위로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한 발 계단을 올랐어요. 삐걱삐걱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려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기만 하진 않았어요. 꼭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한참을 올라가자 계단 중간쯤에 작은 방 하나가 나왔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새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온유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아주 뜻밖의 장면이 보였어요. 방 한가운데 오래된 톱니바퀴와 줄, 시계추들 사이에 아주 작은 빗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정말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달빛처럼 희고 부드럽게 빛났어요. 그런데 그 빛은 자꾸 약해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온유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작은 달, 그러자 그 빛덩어리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둥근 얼굴에 별가루 같은 눈썹, 우윳빛 볼, 그리고 조그만 팔과 다리가 있는 아주 작은 달 아이 같았어요. 온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작은 달도 온유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작은 달이었어요. 너 나를 볼 수 있니? 온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정말 있었구나. 작은 달은 조금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유리창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온유는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나는 매일 너한테 인사했어. 잘 자, 작은 달 하고. 그러자 작은 달의 얼굴이 아주 조금 밝아졌어요. 그 인사 들었어. 온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매일 들었어. 그래서 덜 외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유는 왠지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거기 있던 작은 달이 사실은 정말 듣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런 작은 달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건드렸지요. 온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빛나지 않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작은 달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빛이 자꾸 흩어져. 예전엔 마을의 창문 불빛, 웃음소리, 다정한 인사들로 내가 환해졌는데 요즘은 자꾸 어두워져. 사람들이 바쁜 건 알아. 피곤한 것도 알고. 그런데 다들 서두르기만 해서 서로를 잘 보지 않게 됐어. 감사하다는 말도 줄고 기다려주는 마음도 줄고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 그래서 내가 모으던 빛이 자꾸만 사라져 버렸어. 온유는 그 말을 금방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빛은 전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도 난다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작은 달은
다시 말했어요. 나는 혼자 빛날 수 없어.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오래 빛날 수 있어. 그런데 요즘 마을에는 걱정도 많고 짜증도 많고 서운한 마음도 많아졌어. 그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어. 온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작은 달은 슬프게 웃었어요. 너 혼자서는 어려워. 해봐야 알아. 온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작은 달은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마을에 흩어진 잃어버린 빛을 모아오면 돼. 하지만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생각할 때만 작은 조각처럼 나타나거든. 그걸 3개 모으면 나는 다시 빛날 수 있어. 온유는 금세 물었어요. 어디로 가면 돼? 작은 달은 손가락처럼 작은 팔을 들어 아래를 가리켰어요. 가까운 곳부터 찾아봐. 빛은 멀리 있지 않아. 늘 지나치던 곳에 숨어 있을 거야. 온유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알겠어. 기다려. 그렇게 온유의 작은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빛 조각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시계탑에서 내려온 온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빵집 앞을 지났어요. 그 빵집 아주머니는 늘 환하게 인사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가게 불은 켜져 있었지만 문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지요. 온유는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빵집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다가 억지로 웃었어요. 아이고, 온유구나. 이 늦은 시간에 왜 안 자고 있니? 온유는 대답 대신 아주머니 손등을 봤어요.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목은 조금 부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많이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빵집 아주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른들은 이상하게도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힘들어요? 하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 힘들지. 남편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째 일을 못 하거든. 그래도 빵은 구워야 하니까 혼자 하다 보니 좀 지쳤나 보다. 온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는 웃었어요. 내가 뭘 도와주니? 문 앞 정리는 할 수 있어요. 온유는 작은 손으로 빵집 앞 바구니를 정리하고 넘어진 입간판을 세우고 바람에 날린 종이도 주워 담았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주머니의 얼굴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다 하고 나자 온유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달콤한 거 먹으면 조금 힘날 수도 있잖아요. 아주머니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사탕을 받아 들었지요. 고맙다. 온유야. 그 순간이었어요. 아주머니의 앞치마 주머니 근처에서 조그만 빛 알갱이 하나가 톡 하고 떠올랐어요. 마치 눈송이처럼 가볍고 반딧불처럼 작은 빛이었어요. 온유는 숨을 멈췄어요. 보였다. 온유는 두 손을 모아 그 빛을 살며시 감쌌어요. 빛은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고 포근하고 꼭 누군가의 고마운 마음을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빛 조각이다. 온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번째, 빛 조각은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나타났어요. 온유의 짝꿍인 다온이는 원래 활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지요. 쉬는 시간에도 놀러 나가지 않고
책상만 보고 있었어요. 온유가 물었어요. 다온아, 어디 아파? 다온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데 목소리가 금방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온유는 더 묻지 않고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다온이가 아주 작게 털어놓았지요. 내가 어제 그린 그림을 동생이 찢어버렸어. 대회에 내려고 며칠 동안 그린 건데 엄마는 다시 그리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그리는 건 그 그림이랑 다른 거잖아. 온유는 다온이의 공책 한쪽에 남아있는 찢긴 종이 조각을 봤어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았어요. 온유는 말했어요. 다시 그리는 건 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다시 담을 수 있잖아. 다온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자신 없어. 온유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기 색연필 통을 앞으로 밀었어요. 그럼 내가 옆에 서 있어. 줄게. 내가 다시 그릴 때까지. 다온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온유를 봤어요. 진짜? 잘 그리는 건 못 도와줘도 혼자 아니게는 해줄 수 있어. 그 말에 다온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새 종이를 꺼냈지요. 그날 점심시간 내내 온유는 다온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색연필을 깎아주고 지우개를 주워주고 물을 떠다주고 가끔은 정말 예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림이 완성되었을 무렵 다온이의 얼굴은 아침과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다시 해낼 수 있다는 표정이었지요. 고마워, 온유야. 그때 다온이의 그림 위에서 두 번째 빛 조각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햇살 한 점이 종이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반짝였죠. 온유는 미소를 지으며 그 빛을 손안에 담았어요. 이제 2개. 하지만 세 번째 빛 조각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온유는 마을 곳곳을 살폈어요. 우물가, 장터, 다리 아래, 작은 공원, 학교 운동장, 집 앞 골목까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혼자 울고 있는 아이 옆에도 앉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번째 빛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날이 다시 저물기 시작하자 온유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작은 달이 더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그날 밤 온유는 다시 시계탑으로 갔어요. 작은 달은 어제보다 더 희미해져 있었어요. 온유는 서둘러 2개의 빛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봐, 2개나 모았어. 작은 달은 분명 기뻐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고마워, 온유야.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제일 어려워. 왜? 마지막 빛은 누군가를 돕는 마음만으로는 생기지 않아. 마지막 빛은 용서하거나 먼저 손을 내밀거나 자기가 가진 가장 아까운 걸 나눌 때 생겨. 온유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가장 아까운 걸 나누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유는 할머니 말을 떠올렸어요. 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나누는 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마을 끝에 사는 도윤이라는 아이가 강가에서 넘어져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평소 조금 심술꼬는 아이였어요. 말도 툭툭하고 친구 장난감을 괜히 빼앗아 보기도 했고 예전에 온유에게 못생긴 그림이라고 놀린 적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도윤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발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도윤이를 보고도 다들 멀찍이 서 있기만 했어요.
온유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윤이는 발 하나를 들고 훌쩍였어요. 어제 새로 산 신발인데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이들 중 누군가가 작게 말했어요. 맨날 남 괴롭히더니 잘 됐다.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이 킥킥 웃었어요. 온유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도윤이가 잘못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 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강가는 어젯밤 비 때문에 물살이 조금 빨라져 있었어요. 신발은 아마 작은 바위 근처에 걸려 있을지도 몰랐지만 쉽게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때 온유는 자기 발을 내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장화가 있었어요. 연한 파란색의 작은 별무늬가 있는 온유가 가장 아끼는 신발이었지요. 비 오는 날마다 그것을 신고 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온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윤아, 도윤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일단 내 장화 한 짝 신어. 맨발로 있으면 다쳐. 도윤이는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너 그거 제일 아끼잖아. 응, 그래도 지금은 내 발이 더 급하잖아.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들도 조용해졌지요. 온유는 장화를 벗어 도윤이 발에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양말만 신은 채 차가운 강가돌 위로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주변 어른들이 달려와 위험하다고 했지만 온유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천천히 바위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물에 젖은 신발 한 짝을 건져 올렸지요. 도윤이는 울다가 웃다가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내 신발 진짜 찾았다. 그리고 온유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온유가 물었어요. 뭐가? 전에 너 놀린 거. 그리고 맨날 못되게 군 거. 근데 넌 왜 나 도와줘? 온유는 젖은 손을 털며 말했어요. 지금 우는 네가 그냥 불쌍했어. 그리고 누가 잘못했어도 아플 땐 도와줘야 하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이의 가슴 앞에서 그리고 온유의 젖은 장화 위에서 동시에 환한 빛이 피어올랐어요. 이전보다 훨씬 크고 맑은 빛 조각이었어요. 마치 새벽별 하나가 낮에 잠시 내려온 것 같았지요. 온유는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빛이다. 세 번째 빛 조각을 손에 담는 순간 온유의 손끝에서 가슴으로 따뜻함이 퍼졌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과 아끼는 걸 내어주는 마음은 생각보다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따뜻함을 주는구나 하고요. 온유는 곧장 시계탑으로 달려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전보다 덜 무섭게 들렸어요. 작은 달은 거의 꺼질 듯 희미했지만 온유가 들어오자 아주 작게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다 모았어. 온유는 두 손을 펼쳤어요. 첫 번째 빛은 지친 사람에게 건넨 다정함이었어요. 두 번째 빛은 혼자 포기하지 않게 옆에 있어준 기다림이었어요. 세 번째 빛은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내민 손이었지요. 세 개의 빛 조각은 온유의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리고 작은 달 앞으로 다가가자 마치 집을 찾은 새들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조용히 작은 달의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탑 안가득 부드러운 빛이 번졌어요. 오래된 톱니바퀴가 은빛으로 반짝였고 벽에 앉아있던 먼지들까지 작은 별가루처럼 빛났어요. 작은 달의 볼은 다시 둥글고 환해졌고 눈빛은 밤하늘처럼 맑아졌어요. 작은 달은 두 손을 모아 온유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너는 빛을 모은 게 아니라 빛이 왜 생기는지 보여줬어. 온유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시 빛날 수 있어? 작은 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이번엔 전처럼 그냥 비추기만 하진 않을 거야. 나도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빛을 더 잘 기억할 거야. 그리고 작은 달은 천천히 떠올랐어요. 방 안의 빛이 둥근 유리창 쪽으로 모이더니 순식간에 시계탑 꼭대기로 번졌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창문을 열었어요. 작은 달이 돌아왔어요. 그전보다 더 환하고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부시게 밝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골목길은 다시 다정해 보였고 나무 그림자는 무섭지 않았고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도 이전보다 포근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다시 환하게 인사하기 시작했고 가끔 남는 빵을 이웃들과 나누었어요. 다온이는 그림 대회에 다시 출품했고 도윤이는 예전보다 훨씬 덜 심술터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두 완벽하게 착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피곤한 날도 있었고 짜증나는 날도 있었고 괜히 서운한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라 잊고 있던 걸 보여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작은 달이 사라진 며칠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미루고 살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먼저 기다려주는 마음, 지친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그런 것들이 모이면 마을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도요. 온유는 여전히 매일 밤 창문을 열었어요. 잘 자, 작은 달. 그러면 시계탑 꼭대기의 둥근 빛이 전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물었어요. 온유야, 작은 달은 아직도 네 인사를 듣고 있을까? 온유는 빙긋 웃었어요. 듣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작은 달만 듣는 건 아닐 거야. 할머니는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럼 누가 또 듣는데? 온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듣고 있을 거야. 조금 더 잘 보려고 하면 다 들리잖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온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에서는 시계탑의 작은 달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둥근 유리창일 뿐이었지만 정말 자세히 본 사람에게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빛은 단지 달빛만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걱정한 마음, 괜찮냐고 물어본 용기, 혼자 두지 않으려는 다정함, 미안하다고 말한 진심, 그리고 먼저 내민 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음이 바쁘고 복잡한 날이면 더욱 그랬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혼자서는 오래 빛날 수 없단다. 빛은 나누어질 때 더 환해지는 거야.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어둡게 느껴진다면, 혹시 누군가가 차갑게 느껴지고 세상이 전보다 덜 반짝인다고 느껴진다면 아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하고 한 번 더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해도 돼. 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 하고
그러면 어쩌면 누군가의 작은 달이 다시 켜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려던 그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준다는 걸 우리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그날 밤도 온유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기 전에 작은 달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달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빛났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오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봐줘서. 온유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내일도 그럴게. 그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어요. 서두르지 않는 바람이 지붕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별빛은 나무 끝에 살짝 걸터앉고 시계탑의 작은 달은 오늘도 말없이 모두를 비추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서로를 비출 수 있도록 다정하게 기억해주고 있었겠지요.